네, 타이포그래피를 배워봅시다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는 김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차시에서 우리가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라는 개념 안에서 글자를 어떻게 이제 자간이나 행간과 같이 미세한 간격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그 공간들이 어떻게 지면 안에서 또는 화면 안에서 작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매크로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정보의 위계 구조, 영어로는 하이어라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매크로 타이포그래피 개념을 이해를 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정보의 위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타이포그래피에서 얘기한다면 텍스트, 그러니까 즉 글이 되겠죠. 그래서 글이 이제 정확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그것이 정보화되기 위해서는 내용들이 구분이 되고 상호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의 개념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포그래피에서 하이어라키, 위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위계는, 그러니까 계층 구조는 특정 텍스트를 강조하고 다른 나머지는 축소시키면서 조직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직 체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조직 체계라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에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요소들이 글의 요소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조직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를 얘기한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조직 체계라는 것은 내용적인 조직 체계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이 위계를 가져야지 어떤 것이 제목이고 어떤 것이 본문이고 어떤 것이 설명하는 글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층 구조라는 것은 독자들이 어디로 이제 텍스트를 따라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지를 선택하고 따라가는 읽는 방법을 직관적으로 알려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같은 글인데도 특정 부분에 어떤 표시를 준다거나 변화를 줘서 계층 구조가 달라지거나 카테고리가 바뀌는 보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계층 구조의 각 단계는 글에 적용된 타입 세팅 전반에 걸쳐서 일관적으로 적용된 하나 이상의 단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밑줄을 긋거나 살짝 올리거나 어떤 표시를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단서들은 예를 들어서 들여쓰기를 한다거나 우리가 단락에서 배웠던 것들이죠. 그리고 줄바꿈을 하거나 또는 페이지 위에서 배치하는 방법 등 공간적인 것일 수가 있고, 또는 서체의 크기나 아니면 스타일을 바꿔주거나 굵기를 바꿔주거나 또는 색깔을 바꿔주고, 그리고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을 바꿔주는 것을 통해서 위계 질서 또는 계층 구조를 아니면 강조점을 바꿔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 계층 구조라는 것은 결국은 독자들이 내용을 어디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지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딱 표시를 손으로 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색깔 그리고 무게 아니면은 글자의 스타일 등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위계를 위계라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하이어라키인데요. 아까 설명을 했듯이 들여쓰기, 줄바꿈, 서체의 크기, 그리고 스타일, 색상 등의 단서를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이런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 그림을 추가하거나 어떤 형태를 추가하거나 하는 것보다 글자만으로도 위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조하는 방법으로서 하이어라키는 이제 본문의 글 안에서 단어나 구절을 강조할 때 또는 한 가지 강조점을 표시를 할 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로만 알파벳, 그러니까 영어 영문 이제 텍스트를 타이포그래피 할 때는 이탈릭으로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볼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로만 알파벳은 대문자가 있죠. 그래서 문장에서 아니면 특정 단어를 아니면 제목을 강조하고 싶을 때 다른 표시를 다른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대문자로 바꾸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색상을 바꾸거나 또 다른 시각적인 대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강조하는 방법은 달리 얘기해서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걸 수도 있고 강조할 것과 덜 강조할 것을 나눠주는 그 구분짓는 구분점의 의미에서 하이어라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활자 가족 묶음에서 섞어서 사용하거나 또는 영문과 국문을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스타일, 그러니까 뭐 예컨대 쉐리프 서체하고 산세리프 서체를 막 너무 과도하게 많이 사용한다거나 또는 로만 알파벳에서 X자 높이가 몸통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우리가 배운 바 있는데요. 이런 몸통의 크기, X자 높이가 다른 것들을 많이 섞어 쓸 경우에는 시각적인 그런 혼선이 있어서 강조하거나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정보를 섞어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심지어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글자를 활용한 정보 위계.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피에서는 두 가지의 개념인데 글자 자체를 다루는 것이 있고 글자들의 덩어리 아니면 단락들의 덩어리들이 모여서 관계를 이루는 공간을 이루는 두 가지 공간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근데 글자를 변형하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각적인 단서를 바꿔줘서 서체의 크기나 스타일, 색상 등을 바꿔줘서 정보의 위계를 적용하는 그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볼드, 이탈릭, 언더라인드, 캡스 이렇게 돼 있죠. 볼드라는 거는 대문자 표시, 그리고 이탈릭은 산스리프에서는 오블리크일 것이고요. 어쨌든 기울임체 또는 언더라인드, 밑줄을 긋거나 대문자를 쓰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글자를 강조하는 방법의 하나의 예시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동시에 이런 효과들, 이런 시각적인 자극들을 동시에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혼란을 주거나 시각적으로 너무 피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정하게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를 선택적으로 쓰게 되는데요. 예컨대 각 그 변화 과정, 그러니까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의 상호 관계가 너무 큰 차이를 나타나지 않게 할 것.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화면 안에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굵기를 얘기를 할 때는 무게의 상호관계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굵기 차이가 너무 강하게 또는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너무 볼드와 굉장히 라이트하고 가깝게 병치를 시킨다면은 그 시각적인 자극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균형 감각이 크게 망가지겠죠. 그래서 타이포그래피에서는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색상을 얘기를 할 때는 너무 많은 색을 적용하거나 흐릿한 색깔을 본문에 얇은 폰트에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스타일들,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글꼴을 많이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권장한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지금 예시를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아까 여러 가지 효과들을 적용한 것들을 이제 위계를 생각을 해서 나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예시는 모두 언더라인드라는 글자를 강조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텍스트를 보는 중요도의 순서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첫 번째에서는 언더라인드를 기준으로 위에 볼드 이탈릭이라는 글자가 그 다음에 읽힐 것이고, 그 다음에 언더라인드 밑에 있는 캡스라는 글자가 읽힐 것이고, 그 밑에 예시를 보면 언더라인드를 기준으로 캡스, 그 다음에 위에 볼드 이탈릭이라는 작은 글자가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것과 같이
읽는 순서, 그러니까 읽는 순서가 곧 위계 관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컬러를 적용을 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좀 더 그 위계 관계들이 명확해지죠. 근데 지금 보는 예시들은 그런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들이 극단에 있다고 볼 수 있을 수도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효과를 더 주거나 아니면은 첫 번째 예시를 봤을 때 저 언더라인드라는 볼드체에 언더라인이 돼 있고 게다가 색깔까지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위에 볼드 이탈릭이란 글자와 무게감이 흔들리기 직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 글자가 더 커진다거나 아니면은 위에 볼드 이탈릭이라는 글자가 더 작아진다거나 하면 이 균형 감각이 깨지는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일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런 위계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나누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예시들입니다. 이거 나이키 이제 뭐 브랜드 옷을 사면 붙어 있는 이 레이블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M, L 이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알파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옷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고 프리미엄, 피티 뭐 저런 것들 그 밑에 드라이 핏이라는 글자는 뭐 소재나 아니면 기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단어만 봐도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 정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특정 텍스트들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읽기 전에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위계관계가 있어서 그 굵기나 크기의 차이를 줘서 글자들을 구분을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보통 어떤 의류를 구매했을 때 저런 레이블들이 아주 작은 글씨로 똑같이 일정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구분이 돼 있어서 훨씬 가독하기도 편하고 정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맨 위에 이제 그림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브랜드라는 정보가 있고 그 밑에는 사이즈 정보를 얘기하는 fit, 그리고 그 밑에 사이즈 정보를 한 번 더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 기능성 의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 기타 등등 정보들, 그리고 뭐 홈페이지 정보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어떤 이것은 브랜드다, 콜론, 나이키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키워드들만 가지고도 이렇게 위계관계, 정보의 관계성을 금세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타이포그래피에서 정보의 위계, 타이포그래픽 하이어라키를 이해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것은 같은 정보를 두 가지의 위계 관계 그리고 두 가지의 디자인 샘플로 만들어 본 것인데요. 클라인 블로터라고 해서 이제 뭐 범죄 기록 이제 설명문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6시, 11시 30분, 오후 7시 이렇게 시간대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것들을 더 강조했는지 이 디자이너가 두 명의 디자이너가 위에 거와 아래 거를 각각 디자인을 했는데요.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위에 디자인에서는 디자이너가 제목을 적고 시간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시간을 강조를 해놓고 시간 축을 기준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 정보들을 굵기와 색깔을 통해서 구분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아래 것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훨씬 더 강조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정보들은 일정하게 안에서 텍스트로 구분이 되게 컬러와 굵기, 스타일 등으로 구분을 했지만 다른 부분을 특별하게 강조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자세히 보면 이제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돼 있긴 하지만 위에 디자인과 아래 디자인은 분명히 디자이너가 봤던 그런 편집했던 관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타이포그래피의 위계, 하이라키는 어떤 디자인의 편집 디자인 또는 타이포그래피를 통한 정보 전달의 디자인에 있어서 이런 편집 지점, 편집의 포인트를, 관점을 표시해주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다른 예시가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학생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 텍스트를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뭐 이러한 텍스트들이 들어가요. 카테고리가 들어가고, 뭐 제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도, 그다음에 어떤 매체별 카테고리, 뭐 로고, 캐릭터, 뭐 영상을 만들었다, 포스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설명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타입 세팅을 해서 우리가 자간 행간을 배웠듯이 이런 식으로 글자들을 잘 정리를 했지만 읽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일종의 문서처럼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정보의 위계를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제목을 먼저 가장 강조를 하고 제목에 딸려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텍스트가 이제 서브로 붙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강조는 더 이해하고 카테고리라는 부분이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밑에 설명글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고, 왜냐하면은 무게감, 그러니까 공간적인 무게와 그리고 텍스트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래 설명글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계가 본문 텍스트가 먼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어와 카테고리가 볼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더 작은, 그러니까 더 아래의 카테고리의 하이라키에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의 문제, 하이라키의 문제와 함께 생각해 볼 것들이 이제 그룹핑이라는 개념인데, 그룹핑이라는 것은 이제 요소들을 묶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북그름이 프로젝트 이 말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져 있고, 크게는, 그리고 본문 텍스트가 타입 세팅이 양끝 맞추기로 정갈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단락으로 패러그래프로 묶여져 있고, 그 밑에 또 기타 정보들이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보면은 위에 제목과 본문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고, 밑에 카테고리와 이어가 들어있는 저런 팩트 정보들은 조금 더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룹핑을 통해서 위계 관계의 그 조화, 그리고 화면의 균형 감각을 찾아본다고 할 수 있어요. 읽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가장 먼저 읽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읽히고, 그 다음에 팩트 정보들을 읽히는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놓여 있다고 해서, 지금은 순차적으로 놓여 있으니까 그렇게 읽힌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때로는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수차적으로 이렇게 놓여지지 않는 경우도 생기겠죠. 디자인을 하다 보면, 레이아웃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보는 위계와 똑같은 방식으로 읽힌다는 것을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구조를 활용한 정보의 위계예요. 그래서 구조, 그러니까 단락 설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패러그래프하고 단락 설정 방법 등을 배웠는데, 이제 들여쓰기를 하거나 줄바꿈, 그리고 페이지 위에서 패러그래프들이 배치되는 방법들, 그런 일련의 방법론들을 다 포괄해서 구조를 활용한 정보의 위계라고 하는데, 공간적 단서들을 사용하는 거라고 쉽게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말이죠. 같은 텍스트들을 몇 가지 들여쓰기와 줄바꿈 또는 정보의 위계를 바꿔주는 공간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보면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편집을 할 때, 그러니까 내용 편집을 할 때는 위계를 나눠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번호를 매기는 것이죠. 1번, 큰 1번, 그리고 작은 1번, 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1, 2, 3 가장 앞에 것을 보면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A, B, C, D가 있죠. 그래서 위계가 있는데 시각적으로 보기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맞췄죠. 번호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나오는 사이에 줄을 맞춰서 위계 구조와 시각적인 안정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옆에 거로 넘어가 보면 번호가 사라졌죠. 하지만 카테고리가 밑에 4개만 있고 같은 방식으로 패턴이 반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착안을 해서
줄바꿈 들여쓰기만 해서 아래쪽으로 들여쓰기만 해서 모든 것 정보들이 다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했죠. 그 타입 세팅이 다 동일을 한데 그 옆으로 넘어가 보면 타입 세팅을 바꿨죠. 그러니까 제목 부분을 똑같은 방식에서 제목 부분을 작은 대문자 스몰 캡스를 적용을 해서 공간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도 정보가 훨씬 더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도록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넘어가 보면 아예 그냥 구조를 조금 뒤바꿨죠. 그래서 정렬 방식을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로 바꾸면서도 타입 세팅을 동일하게, 그러니까 같은 정보끼리 같은 글자의 표현 방법을 써서 같은 타입 세팅, 같은 글자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정보끼리 묶여지게 되는, 그룹핑 되게 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조금 더 앞에 것들보다 실험적이고 흥미로운 형태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이라키를 잘 이해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문서 같은 데서 사용하던 그런 구분 방식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많은 실험적인 방법들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죠. 과거에 굉장히 고전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인 양식에는 처음에 장식 문자 같은 큰 글자가 먼저 들어가고요. 첫 자를 장식 문자로 만드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리고 어떤 대문자로 제목 부분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과거에서부터도 이렇게 다양한 실험적인 방법을 그때는 실험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장식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현대적인 양식으로 넘어가 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문고판 도서라든지 아니면은 보고서 아니면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 형태들이죠. 여기서도 보면 줄바꿈, 그리고 페이지 위치에서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글자의 크기만 봐도 위계 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아주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도 타이포그래피를 좀 더 이해를 하고 오늘 배운 하이라키를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 그리고 정보가 적절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예시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전적인 스타일의 어떤 문서, 그러니까 책의 디자인인데 본문인 것 같아요. 희곡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많은 위계의 구분이 있죠. 그러니까 단락이 굉장히 짧으면서 많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그림들로 또 구분을 해주고, 굳이 저 선이 가운데 있는 선이 없어도 이 단락의 그 공간만으로도 구분이 되었을 텐데 장식적인 요소가 과도하게 적용이 된다거나, 또는 저기 본문 내용에 보면 대문자로 이렇게 또 특정한 단어들을 강조를 해놨는데 그런 단어들이 단락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계 구분을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많은 카테고리를 나눠버리면 정보가 오히려 산만해지고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형식의 위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내어쓰기 방식으로 꺼낸 거죠. 그래서 내어쓰기 방식을 해서 정보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행을 나누지 않았지만 특정한 제목들을 전부 다 볼드를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타입 세팅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도 정보의 위계가 두 가지의 위계가 있죠. 제목과 본문이라는 위계가 있다면 그것들을 굉장히 흥미로운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실험적으로 만드는 그런 디자이너들도 있죠. 그래서 이 단락의 패러그래프들이 앞으로 튀어나왔다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은 내용을 읽어보면 정보의 그런 형식에 따라서, 그리고 내용의 그런 전달 방식에 따라서 그 튀어나와 있는 부분끼리 따로 읽을 수도 있고 들어가 있는 부분끼리 따로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의 실험적인 타이포그래피 하이라키 적용 방식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이해를 통해서 정보를 위계하는 방식,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번호를 매기는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들이라면 목차 같은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우와 열을 굉장히 잘 맞추는 상태에서 번호를 매기거나 레이블링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줘서 그래서 위계를 번호로 기능적으로 내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에서도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타이포그래피를 접근을 할 때 이런 하이라키 요소들이 디자인돼서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공간적인 단서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큰 제목, 챕터 제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얇은 것들은 그 밑에 하위에 해당하는 제목들일 거고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공간을 주는 것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단을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간적 단서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죠. Issues라는 가장 큰 제목이 있고 그 밑에 하위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단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목이다. 제목, 세미콜론, 무엇, 그리고 뭐 내용, 세미콜론, 무엇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독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런 기능을 보이지 않게 잘 녹여내는 것이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좌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정보의 위계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구조를 활용한 것, 그리고 글자를 활용한 것.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구조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매크로 타이포그래피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방법론들입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나 줄바꿈 페이지 그리고 어떤 패러그래프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을 포함을 해서 레이아웃하는 방식을 포함을 해서 정보의 위계를 나눠주는 것을 구조를 활용한 타이포그래피 하이라키라고 할 수 있고요. 글자를 활용하는 것은 서체의 크기, 스타일, 색상 등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각적 단서들이 활용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이라키가 강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보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위계 구조라는 것, 타이포그래피 하이라키는 독자들이 어디로 정보를 읽고 어디로 따라서 정보들을 이렇게 밟아가야 되는지 텍스트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알아챌 수 있도록 주는 일종의 시각적인 단서 그리고 공간적인 단서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타이포그래피를 배웁시다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크로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